비는 밤새 그치지 않았다. 병사들이 번갈아 성벽 안쪽을 따라 이동한다. 벽에 새겨진 수위 표식 앞에서 한 명이 멈춘다. 손가락으로 선을 짚고 다시 물을 떠서 벽에 붓는다. 물은 선을 넘지 않는다. 다른 병사가 기록판에 짧은 표시를 남긴다. 글자는 없다. 오직 선 하나다. 보고는 생략된다. 반복 확인이 이미 보고를 대신한다. 심장실 봉인으로 성안의 홍수 피해는 잠시 잦아들었지만 성박 사정은 아마도 더 끔찍해졌을 것이다. 병사들은 가족들 걱정에 한숨을 쉴 따름이다. 걱정한 대로 성 밖에서는 물의 충격으로 구조물들이 무너진다. 둔치에 있던 작은 저장고의 문이 떨어져 나가고 안에 있던 곡식 자루가 물 위로 풀린다. 누군가 건지려다 멈춘다. 발밑에 흙이 내려앉는다. 사람들은 서로 손을 잡지 않는다. 손을 잡으면 함께 끌려갈 수 있다는 것을 안다. 각자 높은 쪽으로 몸을 옮긴다. 그러나 거대한 자연의 힘을 미약한 인간의 힘만으로 피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삼성 토성 병영 안. 하미크 장군이 지도 위에 올려둔 돌을 다시 옮긴다. 종이가 젖어 가장자리가 말리자 칼집을 빼서 지도 위에 가로로 얹는다. 병사 하나가 다가와 외곽 상황을 말하려다 멈춘다. 하미크 장군의 시선이 먼저 지도를 본다. 말할 필요 없다. 그는 이미 알고 있어서 멈춘 것이다. 그에게 당장 시급한 과제는 앞서 풍납과 몽촌 토성 비밀 통로를 벗어나 탈출한 인력들과 합류하여 이들을 보호하며 새 도읍지까지 갈 병력을 나누는 것이다. 하미크 장군이 지도를 손가락으로 짚는다. 움직일 병력과 남을 병력의 경계다. 그는 떠날 병사들을 지휘할 군관 셋을 가리킨다. 셋은 고개를 숙인다. 나머지는 시선을 피하지 않는다. 이 구분은 처벌도 보상도 아니다. 단지 주어진 역할이다. 하미크 장군은 그 사실을 더 이상 말하지 않는다. 남는 것이 좋을지 떠나는 것이 좋을지 아무도 모른다. 아니, 어쩌면 이 순간에는 좋다의 의미가 무엇인지도 헷갈린다. 병사들은 그저 묵묵히 자신의 임무를 받아들일 따름이다. 회랑의 횃불이 하나 더 꺼진다. 남은 불빛은 일정한 간격을 유지한다. 병사 하나가 걸음을 늦추자 앞선 병사가 손을 내린다. 속도를 맞춘다. 이제 급한 자는 없다. 급한 이동은 앞서 이미 끝났기 때문이다. 지금의 이동은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반복이다. 비상계획에 따른 1차 이동은 완료되었다. 이제는 심장실 봉인이 풀려 성안이 혼란스러울 때도 이어져야 하는 2차, 3차 이동이다. 그들 중 상당수는 홍수의 공격에 희생될 수도 있다. 병사들은 이들 역시 최대한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다. 위례궁 기록관. 해월은 기록을 다시 훑는다. 심장실 봉인이 시작된 시각, 수위가 멈춘 시각, 두 시각 사이의 간격을 계산한다. 그는 계산 결과를 적지 않는다. 대신 옆에 작은 점을 찍는다. 점 하나는 계산이 끝났다는 표식이다. 기록은 계산을 따라가지 않는다. 그리고 비상계획에 따라 이미 탈출한 1차 필수 인력의 명단과 다음 차례를 기다리는 이 3차 인력들의 명단을 읽어본다. 이 3차 인력들의 상당수는 이동 중 사망할 수도 있다. 필수 인력 선발 기준에서 순서가 뒤로 밀린 탓이다. 해월은 문서를 덮었다가 다시 연다. 여백에 무엇을 적을 수 있는지 잠시 생각한다. 하지만 결국 아무것도 적지 않는다. 기록은 남길 수 있는 것만 남긴다. 남길 수 없는 것들은 사람들의 몸에 남는다. 해월은 그 사실을 오래전부터 알고 있다. 그래서 사람들의 이름을 읽기만 할 뿐 공식 문서 기록철에 담지는 않는다. 도성 외곽. 민가 쪽으로 물이 몰리며 골목이 사라진다. 아이 하나가 미끄러져 넘어지자 어른이 끌어당긴다. 짐은 놓친다. 짐을 잡으려다 손을 놓는다. 집 한 채가 기울며 벽이 무너진다. 물은 그 틈으로 더 빨리 들어온다. 아차산 능선 위. 고구려 병사 하나가 허리를 굽혀 흙을 준다. 물이 스며든 깊이를 확인한다. 다른 병사가 고개를 끄덕인다. 이곳은 아직 건너갈 수 없다.
그러나 며칠 후에는 다르다. 그 판단만으로 충분하다. 이들은 성을 보지 않는다. 땅을 본다. 이제 곧 고구려 왕이 직접 이끄는 정예병 군단이 도착할 것이다. 아차산 병영에는 묘한 흥분과 긴장이 교차하기 시작한다. 아차산 능선 아래의 불빛은 흩어져 있다. 병사 하나가 손을 들어 멈춘다. 기다림의 신호다. 다른 병사가 몸을 낮춘다. 이들은 침투하지 않는다. 사람들이 어디서 멈추고 어디서 더 이상 움직이지 않는지를 본다. 대홍수의 피해가 잦아들어 보행이 가능해지면 고구려는 밀고 들어간다. 삼성 토성 병영 안. 부관은 남은 병사들에게 짧게 말한다. 자리를 지켜라. 그 말이면 충분하다. 병사들이 창 끝을 땅에 찍는다. 소리는 낮지만 분명하다. 이 자리는 아직 버려지지 않았다는 표시다. 대홍수가 쓸고 지나간 흔적은 처참하기만 하다. 문제는 언제 끝날지조차 가늠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하지만 백제군의 목표는 대홍수가 아니다. 한강 건너 아차산에서 내려다보는 고구려군의 매서운 눈초리이다. 고구려군을 막는 것이 남은 자들에게 주어진 책임이다. 위례궁 안. 묘련은 회랑을 지나며 문이 닫히는 순서를 확인한다. 사람 수를 다시 센다. 더 데려갈 수 없는 숫자다. 이 판단은 기록되지 않는다. 이 3차 탈출 명단을 짜는 고통스러운 임무가 묘련에게 주어진 것은 어젯밤이다. 묘련은 고통 속에 이를 받아들였다. 묘련이 멈춘 자리에서 잠시 선다. 그녀는 고개를 돌리지 않는다. 뒤를 보면 결정이 흔들릴 수 있다는 것을 안다. 이동은 질문 없이 이어진다. 각자의 발걸음이 그 사실을 증명한다. 비가 계속 내린다. 시간은 계산 가능하게 흐른다. 그러나 그 시간은 대홍수 피해 복구를 위해 쓰이지 않는다. 남을 사람과 떠날 사람들을 나누고 각자의 자리와 역할을 고정하는 데 쓰인다. 물이 갈라졌듯 사람도 갈라진다. 이 틈은 우연이 아니라 선택의 결과로 남는다. 떠나는 자와 남는 자, 누가 더 나을지 아무도 자신 있게 말할 수 없다. 비가 잦아들 기미는 없다. 성 외곽의 길은 형태를 잃는다. 어제까지 길이었던 자리는 물길이 되고 조금 전까지 물길이었던 곳은 웅덩이로 바뀐다. 사람들은 발로 더듬어 이동한다. 돌을 밟았다가 다시 물로 내려선다. 한 번 지나간 자리는 다시 쓰이지 않는다. 물이 흐르는 방향이 조금만 바뀌어도 방금 전까지 안전했던 길도 위험해진다. 풍납과 몽촌 사이 민가 쪽 언덕. 몇 명이 모여 높은 곳으로 이동하고 있다. 쉼이 아니라 계산이다. 더 오를 수 있는지, 이 높이를 버틸 수 있는지를 본다. 한 안악이 허리에 묶고 있던 끈을 풀어 아이에게 건넨다. 아이는 끈을 잡고 움직인다. 손을 놓치지 않기 위한 골육책이다. 어른 둘이 아이의 양쪽을 잡고 속도를 맞춘다. 그러나 곧 끈은 풀어지고 아이는 뒤처진다. 안악도 함께 주저앉아 아이와 함께 잠시 숨을 돌린다. 이들은 열심히 걸어가지만 목적지가 여기보다 더 안전할지 여부는 아무도 모른다. 삼성 토성 내 병영. 하미크 장군은 병력 배치를 더 이상 바꾸지 않는다. 대신 번을 서는 순서를 바꾼다. 문 앞에 서던 병사가 벽 쪽으로 이동하고 벽에 있던 병사가 창고 근처로 옮긴다. 같은 인원이지만 드러나 보이는 모습은 달라진다. 고구려군 첩자들을 혼동시키려는 책략이다. 하지만 병사들 누구도 이유를 묻지 않는다. 이유를 묻는 순간 판단이 늦어진다는 것을 안다. 몽촌 토성 병영 창고 앞. 젖은 화살이 꺼내진다. 병사 하나가 화살촉을 천으로 닦아본다. 녹이 슬었는지 쓸 수 있는지 손끝으로 확인한다. 쓸 수 없는 화살은 한쪽에 모인다. 숫자는 세지 않는다. 나중에 쓸 수 없는 것은 지금 세어도 의미가 없다. 풍납 토성 위례궁 내 기록관. 해월은 외곽의 피해 보고를 따로 묶는다. 성 안 안정과 외곽 피해는 같은 장에 두지 않는다. 그는 문서를 두 묶음으로 나누고 순서를 바꾼다. 지금 읽을 사람이 아니라 나중에 책임질 사람이 어떻게 읽을지를 생각한 배치다.
해월이 기록을 넘겨가다 잠시 멈춘다. 봉인 이후의 시간 구간에 빈칸이 있다. 그는 그 빈칸을 일부러 그대로 두었다. 아직 적을 수 없는 시간이다. 대신 봉인 전후의 반복 확인 횟수를 표시한다. 확인이 늘어났다는 것은 판단이 불안정해졌다는 증거다. 비상계획에 따른 1차 이동은 큰 무리 없이 성공한 듯하다. 그러나 이 3차 이동에 대한 보고는 아직 오지 않았다. 아차산 능선 위. 고구려 정찰병들이 두 팀으로 나뉜다. 둘은 더 높은 쪽으로 올라가고 하나는 아래로 내려간다. 내려간 자는 흙을 쥐어 물길을 확인한다. 썩은 나무 냄새와 진흙 냄새가 섞였다. 사람의 움직임이 가까워졌다는 신호다. 그는 표시를 남기지 않는다. 발자국도 지운다. 왕과 고구려 최강근위 정예부대가 들어올 길을 예비하는 중이다. 몽촌 토성 외곽의 낮은 지대. 물이 고이며 이동이 느려진다. 수레 하나가 바퀴째 빠져 기울어진다. 한 사내가 간신히 곡식 자루 하나를 꺼내 들었다. 젖은 곡식은 무게만 늘어난다. 사람들은 서로 눈을 맞추지 않는다. 버린 것에 대한 동의를 눈빛으로 나누지 않는다. 지금은 버리는 것에 대한 아쉬움보다 목숨 보존이 더 중요한 것을 모두들 본능으로 안다. 위례궁 안 회랑. 묘련은 이 3차 이동이 끝난 구간을 다시 확인한다. 이미 닫힌 문은 지나친다. 대신 아직 열려 있다가 닫히는 문을 본다. 문이 닫히는 순간이 이동의 끝이다. 그 이후에는 더 이상 선택지가 없다. 떠난 이들의 안전은 이제 그녀의 손을 떠난 지 오래이다. 백제의 운명은 여러 차례에 걸쳐 성을 탈출한 이들이 성공적으로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느냐에 달려있다. 위례성은 대홍수로 철저하게 파괴되어 방어 능력을 이미 거의 상실했다. 묘련은 남은 사람들에게 말을 걸지 않는다. 대신 필요할 물건들을 건넨다. 끈, 천조각, 작은 칼. 사용법을 일일이 설명하지 않는다. 민초들은 각자 필요한 용도를 안다. 말보다 빠른 전달이다. 질문이 없다는 것은 이미 이해했다는 뜻이다. 지금 순간 빌어줄 것은 각자 도생이다. 삼성 토성 병영 외곽. 하미크 장군의 명령에 따라 남은 병사들이 흩어져 배치되었다. 서로의 얼굴이 보이지 않을 정도의 간격이다. 하나가 쓰러져도 나머지가 함께 무너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거리다. 병사 하나가 숨을 고르지만 자세를 흐트러뜨리지는 않는다. 삼성 토성 내 남은 병력들은 고구려 침공이 시작되면 풍납과 몽촌 토성 병력들과 합류하여 위례궁 방어를 담당할 것이다. 그때까지는 위례성에서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한 삼성 토성이 적의 동태를 파악하는 막루의 역할을 해주어야 한다. 그 임무를 완수하기 위해 하미크 장군은 왕의 탈출 권고에도 불구하고 위례성에 남았다. 아차산 능선 아래. 고구려 정찰병은 위례성 성곽을 살피지 않는다. 대신 성 안팎에 불빛이 없는 구간을 확인한다. 불을 더 이상 쓰지 않는다는 것은 탈출할 인력들의 이동이 끝났다는 신호다. 그는 손가락으로 날짜를 계산한다. 오늘이 아니라 며칠 뒤의 움직임을 떠올린다. 이제 비가 잦아지고 땅에 물이 걷기에 합당한 정도가 되면 고구려군은 한강을 건너 침공을 시작할 것이다. 그 이전에 왕의 정예병력이 도착할 것이다. 위례궁 기록관. 해월은 문서를 봉한다. 완전히 밀봉하지 않는다. 언제든 다시 열 수 있도록 묶는다. 그는 봉인의 날짜만 적는다. 시각은 적지 않는다. 시각은 나중에 더 정확해질 수 있다. 기록은 늘 보완 가능해야 한다. 내일 당장 위례성이 함락될지언정 그때까지 기록관의 임무는 모든 것을 기록하는 것이다. 비가 계속 내린다. 물의 움직임은 시시각각 달라진다. 사람들의 급한 이동은 사라지고 비상계획에 따른 2차, 3차 인력들의 탈출과 이동도 거의 끝난 듯하다. 안전한 비상통로가 열려 있었던 1차 이동 때와 달리 비상통로가 침수된 지금 이들의 안전은 누구도 장담하지 못한다. 하늘의 비와 땅의 물길만이 이를 얘기할 수 있다. 많은 이들의 시름은 거칠게 퍼붓는 비 속에서도 사라지지 않는다.
새벽이 가까워지지만 비는 여전히 이어진다. 성 안의 수위 표식은 변하지 않는다. 병사 하나가 표식을 확인한 뒤 물을 다시 떠서 벽에 붓는다. 물은 선을 넘지 않는다. 그는 같은 동작을 한 번 더 반복한다. 확인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는다. 계속 내리는 비에도 불구하고 성 안의 수위 표식이 변하지 않는다는 것은 아직까지 심장실 봉인이 유지되고 있다는 증거이다. 이는 이 3차 탈출 인력들에게 반가운 소식일 수 있을까? 하지만 민초들에게는 끔찍한 일일 것이다. 다만 그들은 지금 아무것도 모르고 있을 따름이다. 몽촌 토성 밖 낮은 지대. 웅덩이가 길을 가로막는다. 그래도 사람들은 되돌아가지 않는다. 여기서 되돌아가면 훨씬 더 낮은 곳으로 내려가야 한다는 것을 모두들 안다. 대신 돌이 드러난 가장자리를 밟아 우회한다. 한 사람이 미끄러지지만 누구도 손을 잡아주지 않는다. 서로 붙잡으면 물길에 함께 끌려갈 수 있다. 삼성 토성 병영 안. 하미크 장군의 부관이 교대 순서를 다시 짠다. 잠을 자는 순서가 아니라 깨어있는 조합이다. 늘 함께 서던 병사들을 갈라 다른 조합으로 묶는다. 피로가 쌓이는 방향을 분산시키기 위한 배치다. 그는 이 조치의 이유를 시시콜콜 설명하지 않는다. 병사들도 묻지 않는다. 그렇게 모두들 조금씩 지쳐가고 있다. 위례궁 식량창고 안. 식량 점검이 다시 이루어진다. 포대를 열어 손을 넣어본다. 젖은 부분과 마른 부분을 갈라 마른 곡식만 다시 묶는다. 젖은 것은 따로 옮긴다. 버리지는 않는다. 당장 쓸 수 없을 뿐이다. 다만 언제 쓰일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상황이 더 나빠지면 상한 곡식을 먹어야 할 때가 올 수도 있다. 위례궁 기록관. 해월은 밤사이 쌓인 문서를 다시 펼친다. 순서가 바뀐 부분을 확인한다. 일부러 바꾸었던 순서는 되돌리지 않는다. 기록의 순서가 바뀌었다는 사실 자체가 지난 밤의 성격을 드러낸다. 그는 붓을 들었다가 찬찬히 다시 내려놓는다. 해월은 봉인 이후 흐른 시간을 계산한다. 계산은 머릿속에서 끝낸다. 그리고 작은 돌 하나를 더 옆으로 옮긴다. 돌이 늘어났다는 것은 그만큼 시간이 흘렀다는 표시다. 수치는 사라질 수 있지만 물성은 남는다. 그는 돌의 위치를 다시 확인한다. 아차산 능선 위. 고구려 정찰병들이 다시 합류한다. 말은 없다. 손짓으로만 정보를 교환한다. 물이 고인 깊이, 사람들이 멈춘 지점, 불빛이 사라진 방향에 대해 말을 나눈다. 구체적인 공격 이야기는 나오지 않는다. 아직은 계산의 단계다. 이미 본부에서는 왕과 정예 군단의 도착과 함께 병력 재편성이 이루어지고 공격 준비가 착착 진행되고 있을 것이다. 정찰병들의 임무는 그에 필요한 관측 정보를 제공하는 것뿐이다. 몽촌 토성 외곽. 이동을 잠시 멈춘 사람들이 자리를 고른다. 안전을 위해 불을 피우지 않는다. 젖은 나무는 연기만 낸다. 연기는 위치를 드러낸다. 대신 서로 몸을 가까이 붙인다. 체온을 나눈다. 말이 나오지 않는 것은 모두들 지금 상황을 참고 견디고 있다는 뜻이다. 추위, 습기, 침묵, 배고픔. 이들 모두를 극복하고 앞으로 나아가야만 한다. 다만 아쉬운 것은 나아가는 목적지가 지금보다 낫다는 확신이 없습니다. 위례궁 안. 묘련은 마지막으로 닫힌 문 앞에 선다. 더 이상 아무것도 손을 대지 않는다. 문이 닫혀 있다는 사실만 재확인한다. 이 문은 다시 열리지 않을 것이다. 적어도 오늘은 아니다. 그녀는 그 사실을 눈으로 확인한 뒤 등을 돌린다. 묘련은 남은 인원 중 한 사람을 멈춰 세운다. 말을 시키지 않는다. 손에 쥔 물건을 바꿔준다. 작은 칼을 끈으로, 끈을 천으로. 이는 그의 역할이 바뀌었다는 신호다. 긴 설명은 필요 없다. 상대는 고개를 끄덕인다. 지금 이 순간 위례성의 모든 사람들이 이렇듯 자신의 역할을 하고 있을 것이다. 그 행동이 나라를 위하든 가족을 위하든 혹은 자신만을 생각하는 이기심의 발로일지라도 말이다.
삼성 토성 병영 외곽. 하미크 장군이 성 밖을 바라본다. 불빛이 눈에 띄게 줄었다. 이동이 끝나가고 있다는 뜻이다. 안전한 비상 통로를 벗어난 1차 이동. 거친 물길을 헤치고 떠난 3차 이동. 그리고 이들을 지원하고 보호하기 위해 삼성 토성에서 최정예로 선발하여 보낸 병력들. 그들 대다수가 지금쯤 도성을 벗어났을 것이다. 그들이 웅진에서 새로운 백제를 열어갈 수 있을까? 하미크 장군이 병사 하나를 불러 말한다. 이제부터는 명령을 바꾸지 않는다. 지금의 배치를 그대로 유지하라는 뜻이다. 아차산 능선 아래. 고구려 정찰병은 자리를 옮긴다. 전선으로 더 가까이 가지 않는다. 대신 시야가 넓은 높은 곳으로 이동한다. 내려다보는 각도가 달라진다. 풍납, 몽촌, 삼성의 3개 토성으로 구성된 위례성은 여전히 서 있지만 사람들의 움직임은 확연히 줄었다. 그는 이 변화를 기억한다. 이제 저곳으로 고구려군의 말발굽이 휘몰아칠 때가 다가오고 있다. 고구려 병사들의 사기가 끓어오르기 시작한다. 위례궁 기록관. 해월은 문서를 묶는다. 더 이상 추가하지 않는다. 비상탈출 관련 기록 묶음은 여기까지다. 이후의 일은 다른 묶음이 될 것이다. 그는 날짜만 다시 확인한다. 시각은 끝내 적지 않는다. 시각은 결정의 순간을 드러낸다. 비가 계속 주룩주룩 내린다. 심장실 봉인은 완전히 닫혔지만 이제 봉인의 역할은 끝났다. 비상계획에 따른 필수 인력의 탈출을 도왔지만 봉인으로 인해 막힌 물길은 제살 길을 찾아 민초들을 덮쳤다. 이제 더 이상 심장실 봉인에 기대하는 긍정적 역할은 없을 것이다. 더 이상의 필수 인력 이동도 없다. 비상계획에 따라 남은 자들은 남고 이미 떠난 자들은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 물은 갈라졌고 사람도 갈라졌다. 이 밤에 만들어진 틈은 이후의 모든 판단을 규정하는 기준으로 굳어진다.